예, 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주택 중과 제외주택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의 정석 339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제7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8호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택 중과제외주택 제8호에 규정된 것은 저당권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했거나 아니면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엔드 요건이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중과 대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사례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8호의 2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집 많이 있죠. 즉 지방자치단체 인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양도했었을 때는 그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주택일까요? 아니면은 주택이 아닐까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에 대해서 중과 대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0호가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절세 팁이지 않을까. 즉 중과 제외주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결합해가지고 절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서 저희가 1호부터 8호의 2까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1호가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2호가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3호가 조세특례자본법상 감면대상주택, 4호가 장기 사원용주택, 5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6호가 문화재주택, 7호가 상속주택, 그 다음에 8호가 저당권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 그리고 제8호의 2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즉 1호부터 8호의 2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이 있었을 때, 이 외 하나의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A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입니다. B주택은 일반주택이고 C주택은 상속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중에서 이제 B주택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B주택을 팔기 전에 만약 이 3주택 상황에서 A주택을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면대상 주택이니까 얘는 중과가 배제가 되겠죠. C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니까 얘도 중과가 배제가 되겠죠. 문제는 A주택 또는 C주택을 먼저 양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원래는 3주택 중과 대상이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A주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C주택은 상속 개시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않은 주택,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3주택 중과제주택에 다 해당되네요. 그거 외 하나의 주택, 그 외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B주택은 일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다 특례주택이기 때문에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딱 한 채에 남은 거에 대해서도 중과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과 제외주택 외 1주택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중과 제외주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각 상황별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제1호부터 8호의 2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이 중과 제외주택 1주택을 내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공고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렇게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중과 배제가 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중과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특례 규정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입니다.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라는 것을 잘 입증자료를 챙겨 놓으셔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호는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는 이제 중과 제외 항목이죠. 왜 그러냐면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특례로 해가지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그 대상자가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한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양도 기한도 2020년 6월 30일 단기간에 이제 양도하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물론 사용할 수 없는 중과 제외 항목이지만 그때도 그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빠져나가지는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호 볼까요? 원래 3주택 이상 중과 제외주택은 2021년 2월 16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호부터 12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13호가 신설됐습니다. 13호가 어떻게 신설됐냐면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제외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13호가 새롭게 신설된 이유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비과세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주택이라든지 감면주택이 일시적 2주택하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비과세라는 게 양도가의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고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양도가의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는데 이 13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A주택은 감면 대상 주택입니다. B주택은 일반 주택이고 C주택이 이제 신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주택은 감면 대상 주택 어떤 특례가 있었냐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부여된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A주택은 감면 대상이고 이 B주택과 C주택 이 둘 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B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A, B주택은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므로 A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B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했었고, B씨의 관계를 보면은 일시적 2주택, 즉 C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 플러스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때도 두 개 다 요건이 충족이 가능하면은 이 B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B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과세가 됐었잖아요. 과세가 됐는데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세 채인 상태에서 중과에서 배제가 되려면은 아까 1호부터 쭉 뭔가 열거되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중과 제외로 열거되는 항목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이유는 심플했죠. 근데 조금 아구가 안 맞죠? 어떻게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안 내고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3주택 중과를 적용한다? 논리가 조금 안 맞았었죠. 그래서 이제 3주택 이상 중과 제외주택의 이 13호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9억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럼 그 이전에 양도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중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심판원까지 가가지고 다 패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법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 법원에서는 명확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13호의 이 규정, 중과 제외 규정이 새롭게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법원에서는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또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번에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결합됐었을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그럼 A, B주택만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만약 BC의 관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이 중복 결합된 케이스겠네요. 이때도 비과세는 가능했었죠. 왜?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결합됐어도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B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었을 때가 문제가 됐었죠. 동일한 이유로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었습니다. 왜? 3주택 중과 제외주택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과제외주택의 13호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일하게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항목인데 그래도 이제 세제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뒤늦게나마 중과제외주택으로 그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세대 3주택 중과제외주택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호부터 13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제외주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는 중과야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봤었을 때 중과가 아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파악하지 말고 조금 1호, 2호, 3호 쭉 해가지고 13호까지 정확한 이 중과제외주택이 갖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과제외주택 외 1주택에 해당했었을 때는 중과제외주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가 중과제외주택 외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앞으로 이제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3주택 중과제외주택은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